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세계에서 전해드릴 신선한 소식이 있습니다. 토트넘의 무패 전설이 10경기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숫자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호스퍼는 마침내 고개를 숙였죠. 선수들은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7일 새벽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에서 첼시에 1대4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마치 전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토트넘이 2명의 선수를 잃은 것이 결국 치명적이었죠. 경기 시작과 함께 토트넘은 맹공을 퍼부으며 상대방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6분에 클루셉스키가 우측면에서 볼을 잡고 몸을 낮춘 채 왼발로 슈팅, 볼은 수비수에 맞고 굴절되어 골라인을 넘어섰습니다. 이른 시간에 터진 행운의 골이었죠. 그러나 토트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반 11분경 포로가 자기 수비 지역에서 실수를 범해 위험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잭슨이 곧바로 박스 안에서 공을 컨트롤한 후 침착하게 슈팅을 날렸습니다. 이 장면은 거의 골인 것 같았으나 골키퍼 비카리가 예상치 못한 빠른 반응으로 공을 선방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고 손흥민 선수가 곧 이어진 공세에서 골을 추가했습니다. 전반 13분에는 비수마와 존슨이 연결한 빠른 패스 플레이가 좌측면을 활짝 열었고 존슨의 정확한 얼리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상대의 골망을 가르며 점수를 올렸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의 해설계에서 거장으로 통하는 하그리브스는 방송을 통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목도한 것 중 최고의 골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고 신속했다. 그는 토트넘의 연결 플레이를 보며 감탄했으나 아쉽게도 VAR 판정 결과 손흥민의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첼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1분, 스털링이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 귀신 같은 돌파로 토트넘의 방어진을 뚫고 진출했지만 VAR 검토 끝에 득점 직전 핸드볼로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첼시는 앞선 압박으로 토트넘의 길을 꺾기 시작했고 전반 27분 카이도의 발끝에서 나온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이 골네트를 흔들었으나 다시 한번 VAR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습니다. 경기는 더욱 팽팽해졌고 토트넘은 조금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인지 토트넘은 포로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VAR로 인한 페널티킥과 함께 다이렉트 퇴장의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심은 필드 리뷰 후 무자비한 판정을 내렸고 파머가 키커로 나서서 카리오의 손을 뚫고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은 9명의 전사로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코 사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존슨을 대신해 에릭 다이어를 투입하며 수비진의 안정을 꾀했지만 경기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출전에 나선 다이어는 41분경 메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쓰러지며 경기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했고 이어 반더베이크마저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어야 했습니다. 이 같은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와 에메르송 로얄을 급히 교체 투입해 수비진을 재정비했습니다. 비록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탈했음에도 토트넘은 결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높은 위치에서 첼시를 압박했고 이로 인해 전반전은 양 팀이 1대1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에 접어들며 토트넘이 맞이한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를 한 장 받은 우도지가 후반 9분에 스털링에게 무리한 태클을 가하여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는 악재를 맞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진 상황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최전방에 그대로 배치하며 후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실점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며 투혼을 불사르는 경기력으로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경기 후반에도 긴장의 끈은 늦춰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11분경 잭슨의 헤더가 골라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호이비에르가 아슬아슬하게 걷어내며 팬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진 순간 비카리 골키퍼의 선방도 빛나며 토트넘의 수비진은 팀워크로 이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토트넘은 비카리에게 스위퍼 역할을 맡기며 공격적인 수비 전술로 전환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전에 마지막 교체 카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후반 16분경 클로셉트와 사르를 대신해 올리버 스킵과 로드리고 벤탄 크루를 투입했지만 선발 선수들만큼의 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중앙선까지 수비 라인을 올려 첼시의 공격을 오프사이드로 막아냈습니다. 후반 22분경 첼시의 마르크 쿠쿠렐라가 1대1 상황에서 완벽한 기회를 잡았지만 비카리 골키퍼는 몸을 날리는 슈퍼세이브로 이를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첼시는 수적 우위를 살려 결국 토트넘의 방어망을 뚫었고 잭슨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역전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토트넘은 포기하지 않고 프리킥을 통해 다시 한번 동점의 기회를 노렸지만 아쉽게도 다이어의 헤딩골은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취소되었습니다. 후반 41분에는 젠탄 쿠르가 결정적인 헤더를 시도했으나 공은 골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경기의 마지막 순간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온 마법 같은 슛이 골문을 향했지만 첼시의 골키퍼는 반사신경을 발휘해 이를 막아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손흥민은 공을 몰고 수비수 4명을 따돌리며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첼시의 골키퍼 산체스는 몸을 날려 마지막 순간에 공을 쳐냈고 이에 힘입어 첼시는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추가 시간에 들어서자 첼시의 벨러가 우측면을 돌파한 뒤 박스 안으로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잭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잭슨은 이어진 공격에서도 비카리 골키퍼를 교란시킨 뒤 빈 골문에 공을 밀어 넣으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토트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를 태웠으나 첼시의 연속된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홈팬들의 열렬한 기립 박수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경기장을 떠나는 관중은 없었으며 오히려 관중들의 응원 소리는 더욱 커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홈팀이 3골 차이로 패하고도 기립 박수를 받는 것은 드문 일이라며 토트넘의 투혼을 칭찬했습니다. 해설가 게리 네빌은 토트넘의 패배는 영광스러웠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의 끝까지 싸운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른 패널인 제이미 캐러건은 40년간 축구를 봐온 나로서는 이 경기를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며 토트넘의 경기 태도가 프리미어 리그를 세계 최고로 만드는 이유를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의 수비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로메로의 반칙은 어처구니 없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런 도전은 20년 전에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명백한 레드 카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기의 여러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경기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결과에는 실망했지만 선수들의 헌신에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들은 경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고 그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우리는 그 정신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동점골을 넣을 수 있는 여러 찬스가 있었고 그것이 선수들의 끈기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오늘 우리에게 승리는 닿지 않았지만 우리는 경기를 잘 시작했고 훌륭한 득점도 이뤄냈다. 두 번째 골도 인정되지 않은 것과 아슬아슬한 차이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메로의 퇴장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레드 카드가 경기 흐름에 변화를 주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심판의 결정은 존중해야 하기에 그 판정을 수용한다. 라며 심판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를 맛보며 승점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리그 선두 자리는 맨체스터 시티가 유지하게 되었고 첼시는 이번 승리로 승점을 15점까지 끌어올리며 순위를 상승시켰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 선수는 주심에게 로메로의 퇴장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우덕기 선수가 퇴장당할 때는 동료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경기 내내 동료들을 독려하는 데 빛을 발했습니다. 토트넘의 무패 행진은 멈췄지만 선수들은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은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두고 중앙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 23세의 에버딘 수비수 슬로보단 루베이를 영입할 계획이라고 전해집니다. 팬들은 다이어 선수가 이 공백을 잘 메워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팀의 다음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